와우. 자,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풀이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초반부는 그냥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말없이 갑니다. 3분의 1, 2분의 3, 16. 아이고. 16. 2번은 미분계수. 7. 숫자는 A라고 그냥 두고 두 번째 방정식 극한 문제 귀찮으니까 저는 로피 탔습니다.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계산하면 돼요. 6. 자, 답이 5, 4, 5, 1. 5, 4, 5, 1. 네, 됐고요. 5번. 자, 삼각함수 문제겠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 삼각형만 그려도 돼요. 원은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원에 내접한다는 거는 이제 뭐 얘기할 건지 알죠? 사인 법칙에서 반지름 쓰는 거. 이거 B, 각도 B 사인 줬고 선분 AC의 길이 요거 B라고 하면 공식이죠. 사인 B분의 B는 2R 요거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10분의 7분의 B는 2R이니까 30. B는 30 곱하기 10분의 7이니까 21. 6번.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거 그냥 공식으로 정확하게 쓰는 습관 가져주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써주면 헷갈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도록 합니다. 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도 되긴 돼요. 자, 얘는 1이고 P는 모르고 PB는 3분의 1이고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1. 그럼 PA는 얼마인가요? 얘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5. 근데 회사건이니까 6분의 1. 1의 우극한 이거 3의 좌극한 이거 1과 2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뻔뻔해서 함부로 하지 맙시다. 3, 4, 2 3, 4, 2 됐고요. 자, 이항정리, 이항계수 공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공식 하면 4CR에 2의 x에다가 r 주면 되죠. 1은 무시해도 되고 r은 2겠죠. 제곱이니까 4C 2x의 제곱 4C는 6 외우고요. 24 4분의 24. 자, 절대값이 이렇게 x에만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최대치에서는 항상 그래프 해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x축, y축을 적당히 잡아준 다음에 기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 왼쪽이 없어지고 오른쪽에 이게 아니야. 오른쪽에 복사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원래 1, 최대값은 3을 대입한 8이겠죠. 더하면 9. 자, 그 다음에 10번 극대극소니까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해석하기.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m. 근데 x가 3일 때 극대를 가지면 3 대입하면 0 되겠죠. f'3은 마이너스 9, 12 플러스 m. 얘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3. m 구하는 거네. 답은 4, 3, 1. 890번이죠. 답이 4, 3, 1 됐고요. 자, 직선이 원점이다.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는 건데 로그가 들어가서 좀 헷갈리는 것 뿐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원래 공식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x 빼기 x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a입니다. 요거 정리하는 건 좀 이따가 하고요. x 빼기 x좌표 y좌표 얘로 씁시다. a 있는 것보다는 a 없는 게 낫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막 계산 다 정리할 필요 없이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0,0 대입할 거예요. 원점 지나가니까. 일단 이 분자부터 정리할 건데 로그 빼기 로그 정리할 때 밑을 통일시키는 건 웬만하면 큰 쪽으로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를 4로 바꾸면 제곱했으니까 a도 제곱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 계산상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4에 2분의 a 제곱하고 뭐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이대로 해요. 자, y는 2분의
로그 4의 2분의 a 제곱하고 x 빼기 2 플러스 로그 2의 4 원점 지나가니까 0,0 대입하면 자 0은 2분의 로그 4 2분의 a 제곱 얘가 마이너스 2 로그 4의 2 어쨌든 약분될 거라서 그런 거죠. 2분의 a 제곱 플러스 로그 4의 2는 0이니까 얘랑 같아야겠구나. 자, 2분의 a 제곱은 2니까 a 제곱은 4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 12번 원탁에 드는 원순열 자 1학년끼리 이웃 2학년끼리 이웃 자 이웃하면 한 사람 취급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죠. 자 그럼 1학년 1명 취급 2학년 1명 취급 3학년은 3명이니까 총 5명 원순열이니까 4팩토리알 그런데 1학년 2명 자리 바꾸기 2학년 2명 자리 바꾸기 자 그러면은 4팩토리알 24죠. 갑자기 걸렸어. 그럼 얘가 96인가요? 96 자 11, 12번은 21 11, 12번은 21 자, 다음 자 둘러싼 부분의 넓이 정적분 이런 경우는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지 이제 위치를 확인하니까. 그다음에 x제곱 나왔으면은 이게 그래프 그릴 때 얘는 인수분해해서 그립니다. 미분하지 않고요.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준다고 보면 돼요. 넓이를 구할 때는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하니까 인수분해합니다. 미분하지 않고요. 자, 그 아랫부분이니까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죠. 넓이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였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4분의 1 x 4제곱 3분의 2 x 세제곱 자 산수만 똑바로 하면 되겠어요. 2 대입하면 16이니까 4 빼기 3분의 8이 16 그래서 3분의 16 빼기 3분의 4니까 3분의 12 3분의 4 답은 3분의 4 14번 자 저마식이죠. 저마식 자, 이렇게 저마식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규칙 뭐 이렇게 완성된 규칙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항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항을 하나씩 만들어요. 자 첫째 항 가지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만들 때 첫째 항을 가지고 얘네들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죠. 얘네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한 효과니까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1 그래서 3 이렇게 세 번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첫째 항 끌고 오는 겁니다. 플러스 2 해서 1 네 번째 항은 역시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죠. 그럼 역시 첫째 항 플러스 1 첫째 항 끌고 와서 플러스 1 2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세트로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 세트가 5, 6, 7 그러니까 뭔가 완성된 하나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두 번째 항 역시 2를 대입한 건 두 번째 항 2를 대입한 거니까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끌고 와서 5, 6, 7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두 번째 항 플러스 1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두 번째 항 플러스 2 일곱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1 그래서 4 뭐 얘네들의 규칙이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거는 시키면 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다시 여기다가 이제 뭘 가지고 하는 거냐 이번엔 세 번째 항 가지고 하겠죠. 자, 세 번째 항 끌고 와서 2 곱하기 세 번째 항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거 관심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문제는 11번째, 12번째, 13번째를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네 번째 항 끌고 와서 하겠죠. 자, 네 번째 항 끌고 와서 하면 됩니다. 2 곱하기 네 번째 항 플러스 1이니까 5 마이너스 네 번째 항 플러스 2니까 0 네 번째 항 플러스 1이니까 3 더하면 8 2번, 3번, 13, 14번에 2번, 3번 됐고요. 자, 15번. 자, 속도, 위치. 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처음 위치가 주어져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처음 위치가 없어요. 처음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VT, DT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t가 0일 때의 위치랑 t가 3일 때의 위치의 차이, 변위라고 하죠. 0일 때의 위치와 3일 때의 위치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3일 때의 위치가 11이라고 나오는데 이 적분의 결과는 절대로 11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차이를 물어본 거니까,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구해봅시다.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론을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9 플러스 5 곱하기 3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0일 때의 위치랑 3일 때의 위치의 차이가 요게 마이너스 3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실제 위치가 11이래요. 얘 실제 위치는 얼마겠냐? 24겠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절대값 귀찮은 문제네. 자, 정리해보면 A, B는 주사위 나오는 눈의 수니까 뭐 1, 2, 3, 4, 5, 6이 될 거예요. 근데 요게 2거나 또는 A는 B가 같은 확률. 자, 그럼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거 합사건의 확률이에요. 합사건의 확률은 A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곱사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어차피 B는 쉬운 거니까 A를 잘 정리할 건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2가 된다.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2가 되는 상황은 첫 번째가 2 더하기 0이 있고 두 번째가 1 더하기 1이 있고 세 번째가 0 더하기 2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절대값의 결과가 2, 0이니까 절대값 내부는 이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우를 할 건데 이 경우는 다시 A-3이 2인 경우도 있는데 A-3이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때 A는 5란 얘기고 이때 A는 1이란 얘기예요. 그때 B는 얼마냐? 뭐 0 나와야 되니까 이때 B는 그냥 3으로 고정이죠. 3.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경우가 일단 이렇게 두 가지 5, 3과 1, 3이 나왔어요. 여기다 순서상 써놓을게요. 5,3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1, 1 마찬가지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죠. 얘는 좀 더 귀찮겠네. 쭉 써볼게요. 1이고 1일 때 그러면 이때는 4,4 1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4,2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 돼요. 귀찮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면 나온다. 이걸 보통 안 써서 못 풉니다. 항상 제가 수업할 때 하는 얘기인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들 보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생각만으로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쓰면 몰라요. 써야 돼요. 4개 나왔죠? 4,4 4,2 2,4 2,2 이미 여기서 두 개 B랑 겹치는 거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 0하고 2 0하고 2는 위에 거 그대로 반대로 나오겠죠? A하고 B가 반대니까. 그래서 3,5랑 3,1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왔어요. 자, A의 확률 PA가 8개 나왔으니까 36분의 8 36은 주사위 2개라서 36입니다. 자, PB는 A랑 B랑 같은 거니까 6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4,4, 2,2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36분의 2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더하고 빼는 거니까 36분의 8 더하기 6 빼기 2 요거 산수해주면 되겠죠? 36분의 12니까 답은 3분의 1 3분의 1 4, 2 15, 16, 4, 2 됐고요. 17번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이런 거 그냥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외우는 게 좋아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자,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인데 지금 정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요. 정적분이 윗끝 아래끝이 숫자.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정적분을 상수로 치환한다. 자,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ax라고 바꿔놓고 이 적분을 다시 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x 세제곱 플러스 ax 적분하면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ax 제곱 0부터 1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 결과가 a라고 했다. 2분의 a죠. 여기 a 있으니까 그러면 a는 2인 게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fx를 구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ax였으니까 2x. 자, 문제가 뭐 하는 거지? f1은 6. 자, 18번 등차수열 공차만 알려주고 sk k 플러스 2. 자, 일단 이런 거 할 때는 공차가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항, 두 번째 항, k번째 항까지의 합 얘가 마이너스 16. 이게 비워놓은 이유는 이거 칸 맞추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k번째 항 근데 k 플러스 1번째 항,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4 이렇게 일단 써놓으면 뭐 차이만 딱 분석하면 요만큼 비죠.
K 플러스 1번장과 K 플러스 2번장이 14가 아니면 12구나. 얘가 4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얘는 원래 원칙상 어떻게 쓰는 거냐? 2K죠. K 플러스 1 빼기 1 공차. 이거 암산한 거예요, 그냥. 자, K 플러스 2번장은 2K 플러스 1. 얘가 4. 산수축 해봅시다. 2A 플러스 4K 플러스 2는 4. 2 보내고 2A 플러스 4K는 2. 약분도 하고 A 플러스 2K는 1. 일단 식 하나 나왔네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A2K를 구하래요. A2K는 A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 곱하기 공차니까 A 플러스 4K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건데, 얘를 통해서 얘 구한 걸로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좋아하는데 없죠. 안타깝다. 바로 구할 수 있었으면 그럼 4점짜리가 아니었겠죠. 3점짜리였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시간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처럼 뭔가 풀어야 되는데 아무 식도 없으니까 그냥 SK를 합공식으로 써볼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자, K 그 다음에 첫 장 모르니까 2A 플러스 K-1 곱하기 공차, 요거를 했더니 마이너스 16.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자, 이거 산수를 해보면 K, 여기 내부가 2A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처음에 아까 구했던 식이 있고 요 식이 있으니까 요거로 연립방정식 구하면 A와 K를 둘 다 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편의상 A는 1-2K로 바꿉시다. 그래서 A에다가 1-2K를 대입하면 2-4K 되겠네. 2K-2는 마이너스 32. 천천히 산수해 봅시다. 여기 2 지워지는구나. 이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제곱은 마이너스 32. 쉽네. 산수 쉽네. K는 4. 자연수라고 썼을 거니까 K는 4. K가 4면 A는 1-8이니까 마이너스 7. 첫 장과 K를 다 구했습니다. 아까 구해야 되는 게 뭐였다고? 요거 AAK가 뭐였냐면은 A 플러스 4K 마이너스 2였죠. 맞나? 맞으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야 이게? 7? 7인가? 맞죠? 7? 1, 2, 17, 18은 1, 2, 17, 18은 1, 2 됐고요. 자, 18번 방정식, 3차 방정식 나왔으면 무조건 미분으로 그래프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고차 방정식은 옛날에 이과 있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자, 3차 방정식인데 A가 있어요. 그래프 그릴 때 이 A를 가지고 그릴 거냐 빼고 그릴 거냐, 이거는 약간 스타일인데 저는 빼고 그립니다. 그 나중에 평행이동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fx를 2x 세제곱 플러스 6x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그냥.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 거예요. 뭐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자, 이거 미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 미분 안 할래. 미분하는 게 약간 귀찮아요. 물론 정확하게는 미분해서 그려야 돼요. 제가 그냥 미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 지나가겠죠.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3을 뚫고 올라왔다가 0에서 접해서 올라가는, 자꾸 삐뚤삐뚤거려. 자, 이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2대1의 법칙에 의하여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이거 미분해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뭐 3차함수 특성상 2는 훨씬 멀리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 뭐 간격 똑같으면 2차함수는 같은데 3차함수는 훨씬 멀리 가요. 이쪽이 멀리 가요. 자, 이 범위 내에서 얘가 fx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뭔지는 알긴 알아야겠죠. 그럼 f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f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8, 6 곱하기 4,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는 8, 여기 8이에요. 자, 이제 실제는 우리가 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A가 붙어 있는 거. 그럼 얘를 평행이동 할 거예요. 평행이동 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되게 해라? 2개가 되게 해라. 그러면 현재 X축과의 교점 하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 되죠, 지금. 얘를 밑으로 내려야지 이렇게 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내릴 수 있느냐? 일단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여기 닿는 순간 2개까지, 여기까지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8만큼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넘어서 2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답은 8개다. 자, 20번 주머니 공 꺼내기.
1, 2, 3, 4는 흰색이고 3, 4, 5, 6은 검은색인데 4개를 꺼낸다. 같은 것이 있을 때 때 나와고 쉼표 나왔으니까 이거 조건 확률입니다.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 사건 2개 있어요. 사건 A는 뭐냐? 같은 수가 있다. 같은 수가 나온다는 사건. 그 다음에 B는 검은 공이 2개다.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얘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거예요. B 기분 A 구하는 거니까 P부터 구해야 됩니다. 공식은 이거죠. A를 구하고 A에서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구해야 되는데 복잡할 것 같아요. 자, 같은 수가 될 수 있는 건 3하고 4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상황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3만 같다. 같은 게 3만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4만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도 2개, 4도 2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해야지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헷갈려서 잘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흰 공 3, 검은 공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2개의 공은 자유롭게 나와야 돼요. 이건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남은 6개의 공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일단 나오는데 4, 4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하는데 중요한 건 4, 4가 나오는 건 안 되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1 빼면 됩니다. 14겠죠. 마찬가지로. 자, 4, 4 이렇게 나오고 2개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남은 6개 중에 2개 빼는데 3, 3이 또 나오면 안 돼. 그러면 하나 빼서 역시 14가 될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3, 3, 4,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차피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2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84인데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죠. 이거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어차피 계산할 때 약하니까. 자, 이제 B라는 사건을 보는데 B가 검은공이 2개인 사건인데 우리는 곱사건, A하고 B의 곱사건, A라는 상황이 요 상황이죠. 이 전체 요 상황. 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중에서 검은색이 2개인 거 찾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미 확정됐어요. 검은색 2개 맞으니까. 자, 요거 하나 구하면 얘도 같이 구해지는데 요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 2개의 공 중에 여기서 흰 공 하나가 나오고 검은 공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흰 공이 지금 몇 개 남았어? 3 나왔으면 흰 공 3개 남았으니까 31. 검은 공도 뭐 3 하나 나왔으니까 뭐 31 이렇게 해서 9가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기본 전제 뭐라고? 4, 4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요 상황 중에 이 9가지 상황 중에 4, 4가 있어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거 4, 4가 있어. 역시 또 1을 빼야 돼. 그래서 9에서 1 빼가지고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8가지 나오겠죠. 요 경우도 8가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A하고 B의 곱사건이 되는 상황은 8가지, 그리고 얘는 이미 곱사건이 된 상태니까 한 가지에서 17.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P, B 기분 A는 정확하게 쓴다면 84분의 29, 84분의 17이니까 쫙쫙 약분하고 29분의 17, 더 이상 약분 안 되는데 29분의 17 그냥 이렇게 있죠. 33, 19, 20은 33 됐고요. 20번 지수함수랑 이차함수. 옛날 문제인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우선 전제상 지수함수,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지수함수와 이차함수, 다항함수. 초월함수와 다항함수가 같이 섞여 있어서 교점을 구하는 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맥락인데 이 둘의 연립방정식은 절대로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못 풀어요. 풀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 숫자로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교점이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연립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인간의 머리는 풀 수 없거나 아주 쉬운 숫자로 풀리거나. 근데 아주 쉬운 숫자라는 건 뭐 1, 0, 마이너스 1, 2 이런 걸로만 한다는 건데 뭘 대입해서 되는 게 있나 봐요. 아마 없을 거예요. 0 안 되고 1 안 되고 2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교점의 좌표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냥 그림상으로만 푼다. 요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푸는 건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의 상황 보니까 그냥 그래프만 갖고 푸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문제고 문과한테는 약간 쥐약가도 같은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겠네. 요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이겠죠? 요건 알아야 되고 지수함수 다른 색깔로 그려봅시다. 파란색으로 그리면 뭐 1,0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게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여기랑 여기가 된다.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가 되겠다.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기억니들고 첫 번째 기억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자,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거 맞다고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x2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x2하고 2분의 1의 관계라서 2분의 1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두 함수에 각각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지수함수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루트 2가 되죠. 2차 함수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1.5가 되겠죠. 얘가 1.4쯤 되죠. 누가 그냥 2차 함수가 커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니까 2차 함수가 지수함수보다 높아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런데 x2는 여기니까 그래서 x2가 2분의 1보다 큰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기준 설정하는 거. 충전 안 하고 있었네. 기준 설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로 니은. 자, 니은 같은 것도 전형적인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요. 옛날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 알아요. 근데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문과에서 빠졌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대충 보면 낌새를 채야 됩니다. 자, 얘는 전부 다 무조건 기울기 가는 겁니다. 자, 양변을 얘로 나눕니다. 얘가 양수니까 x2 빼기 x1한테 양변을 나눠버리면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딱 보면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작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점 여기 다시 x1, y1, x2, y2를 이어서 만든 직선이 있다고 치면 한번 그려봅시다. 이 직선이 있다고 치면 얘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 절대 못 구해요. 이 문제는 무조건 이 기울기를 실제로 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1이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걔랑 비교해서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걸로 푸는 거예요. 무조건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이거 찾아 나가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걸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거 좌표를 알 수 있나? 막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어떻게 푸지? 조금 복잡. 그러니까 기준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항상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이 기울기 같은 순간 변화율 뭐 존재하겠지 뭐. 존재하겠지. 근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기울기가 1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 우린 지금. 자, 다시 조금 그려볼게요. 크게. 2차 함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지수함수로 한번 해볼 거예요. 2차 함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해요. 자, 지수함수의 특징이 0,1을 지나간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1이 있다. 이거 그래프는 안 그릴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데 얘가 기울기 1짜리죠. 얘랑 뭔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가? 지수함수를 다시 지수함수를 그려봅시다. 색깔 말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에이 몰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x1, x2가 지금 어디였냐면 대충 한 x1, x2가 뭐 이쯤 있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됐는데 눈으로 보면 이게 더 낮아서 1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이게 완벽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이게 완성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을 통해서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있죠.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기준되는 직선.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기준되는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 여기가 1,2죠. 여기가 1,2입니다. 왠지는 알죠? 왜냐면 이 지수함수가 2x제곱인데 1,2 지나가잖아. 1,2 지나가잖아. 마이너스 1,0, 0,1, 1,2 이거 당연하죠? 이러면 되겠다. 그럼 이 직선이 기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얘랑 얘로 만든 이거는 이건 몰라. 이건 관심 없는데 얘랑 얘로 하면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한 건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하는 건데 이과한테만 좀 시키지 문과한테 이런 거 시켰다는 게 조금 그래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 증가하는 직선이 있다고 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지금 x1, x2로 만들어진 이 직선, 이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근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기준 하나 찾은 게 뭐냐면은 0,1가 1,2죠. 0,1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엄밀하게 하면 이쯤 있습니다. 0,1이 이쯤 있고 1,2가 이 바깥에 있죠.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 이렇게 이어줬을 때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인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 증가의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색깔이 너무 연하겠구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요.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죠.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평균 변화도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좌표를 오른쪽으로 세팅하면 세팅할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좌표,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확인을 해봤을 때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서 설정되어 있는 좌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이게 증가한 것이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두 좌표로 만들어진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확인하는 거. 조금 복잡하죠. 문과한테 이런 거 시킬 줄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런 거 좀 색다른 건데 원래 이제 두 좌표를 이렇게 곱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이제 이 문제가 옛날에 유행했던 문제의 형태를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좌표끼리 곱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곱하는 걸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곱하는 걸로 하면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y1은 이거 x1 대입한 거잖아요. 지수함수한테. 그러니까 특징은 지수함수를 많이 이용할 거다. 2차 함수는 잘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얘는 x2로 대입한 게 y좌표죠. 그러면 얘가 2에 x1 플러스 x2. 자, 합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곱하는 것보다는 합으로 하는 게 좀 더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 자체를 그냥 이것도 바꾸죠. 2분의 루트 2. 얘도 사실은 얘가 2의 2분의 1이고 얘가 2의 1이니까 이 놈을 2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꾸고 2의 x1 플러스 x2 제곱으로 바꾸고 1은 2의 0제곱이죠. 결과적으로 지수 부등식이네. 이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확인되냐?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두 x좌표 교점 x좌표의 합이 0보다 작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인데 일단 0보다 작은 건 확인이 쉽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x1 여기가 x2인데 뭐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봐도 그래프의 특성상 이놈의 절대값 x1의 절대값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더하면 음수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음수인 건, 요거는 이제 음수인 건 확정됐고, 아이고, 잠시만요. 예, 요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이제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인데, 자, x1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다시 볼까요?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x2는 2분의 1보다 커요. x2는 2분의 1보다 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끝났네. 5번, 21번은 5번. 요거는 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22번. 22번부터는 또 빠르게 산수만.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1 해서 6이죠. 23번 부정적분.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하면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인데 적분상수 c는 3이라고 주어져 있다. 자, f2는 4분의 1 곱하기 8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3 2, 2, 3, 7 6과 7 6과 7 7이 아니야? 산수 잘못했어? 아, 이거 4잖아. 왜 이래? 이러면 망하는 거. 3점 날라갔어. 3점 날라가면 학교 하나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빨리 산수하지 말아요. 야, 이런 실수를. 잠깐만. 내가 이걸 못 참.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16이지. 멍청하죠. 멍청합니다. 멍청해요. 자, 24번. 접선의 방정식 미분해서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진짜로 정말로 22번, 23번, 24번, 1, 2, 3, 4, 5, 6, 7번 틀리지 맙시다.
이런 바보 같은 짓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22, 23번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보기라도 있었으면 확인할 텐데 또 보기에 또 운이 나쁘게 그게 있으면 또 힘들죠. 어쨌든 산수를 똑바로 합시다. 요런 거 진짜 똑바로 합시다. 자, 1,1에서 없으니까 1 대입하면 3-10이니까 기울기는 -9, y는 -9, x-1 플러스 1, -9x 플러스 10, 0,2니까 a는 10. 자, 등비수열 S 나왔으면 뭐 합공식 그냥 써야죠. 뭐 이건 뭐 약분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S3은 공비 없죠? 공비 빼기 1분의 첫 장은 1이니까 공비의 세제곱 빼기 1, 역시 공비 빼기 1분의 공비의 6제곱 빼기 1 약분하고 뭐 요거 제곱 관계니까 합차 공식 썼다고 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 세제곱 플러스 1은 2 곱하기 A 네 번째 항이 아래 세제곱이죠? 첫 장이 1이니까 그러면 R 세제곱은 8이니까 공비는 2, A6은 아래 6, 2에 6, 64 끝. 자, 26번 평균 변화율이 F2랑 같다.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그냥 천천히 똑바로 계산하면서 구합시다.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이죠. 조심해야 돼요. 그럼 A분의 F0이 0이니까 FA겠네요. 자, A분의 FA는 A 세제곱 3A 제곱 5AA 약분하면 A 제곱 3A 플러스 5. 그런데 얘가 F'2랑 같아야 되니까 F'X를 구하면 3X 제곱 6X 플러스 5. F'E는 3, 4, 12, 12, 5, 5.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5니까 A는 0 아니면 3인데 양수라고 했을 테니까 당연히 3. 이게 4점이지? 10, 64, 3. 10, 64, 3 됐고요. 27번 의미한 인정수. 자, 중복조합이죠.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니까 4H 6 하면 9C 6이고 9C 6은 9C 3이니까 9, 8, 7, 3, 2, 1, 3, 4. 그러면 얼마야? 12 곱하기 7이니까 84.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84가 나올 텐데, 자, 적어도 하나 나오면 무조건 6번으로 갑니다. 적어도 하나가 0이다의 반대는 모두 0이 아닌 거, 모두 자연수인 거, 모두 1 이상인 거. 그러니까 A, B, C, D 모두 1씩 주고 시작하는 거. A', B', C', D'은 2로 하면 되죠. 1씩 줬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 문제 빨리 찾아봅니다. 그래서 4H2를 하면 얼마야? 5C니까 10. 그래서 빼면 74. 자, 28번. 자, 뭐 이거 시그마 그냥 SN 주고 푸는 문제. 요거 한양대학교 이번에 경상 2020 모의 문제에 이런 식으로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는데 문제가 오류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계산하면 숫자 하나가 잘못 나오는 뭐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풀어본 학생들은 알 겁니다. 나중에 해설관이 올라갈 거예요. 자, 어쨌든 자, SN의 결과, 시그마의 결과 나오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SN이라고 치면 돼요. 2n제곱 플러스 7n. 그래서 우리는 SN 빼기 SN-1을 한다. 이건 암산 가능한 녀석이다. 4n 플러스 5.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제대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은 확인만 합니다. 자, 얘가 이 녀석, 그러니까 일반항이 이 녀석이죠. AN분의 4n-3. 그렇다면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3. 그때 잠깐만 첫째 항은 다르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생각인데, 자, 일반항 이게 SN이 이렇게 됐으면 첫째 항 다르게 안 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첫째 항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답을 이게 문제 보니까 A579니까 상관없잖아요. 자, 그래서 A5, A7, A9 하면 대입해서 산수하면 됩니다. 5 대입하면 25분의 17인가? 곱하기 7 대입하면 28 더하기 33인가요? 28 더하기 33 분의 25겠지 뭐. 맞나? 7, 25 맞네. 그 다음에 9 대입하면 36, 41분의 33이겠지 뭐. 33 맞네. 이렇게 약분시키려고 문제가 나온 거니까. 자, 41분의 17 문제가 두 개 더하는 거니까 58인가요? 58, 27, 28번은 74, 58, 74, 58. 자, 대망의 29, 30번. 자, 29번 함수 만들기. 1, 2, 3, 4에서 1, 2, 3, 4로 함수. 그냥 함수 만드냐면 4파이 4한 거 알죠? 4의 4제곱
4의 대제곱이니까 2의 8제곱 해가지고 256까지 함수가 나올 수 있다까지는 그냥 첫 번째 줄만 읽고 한 거예요. 자,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 다음 조건에 만족시킬 확률 120p를 구해라. 자, 조건 첫 번째 조건 f1 곱하기 f2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인데 두 수를 곱해서 9보다 크거나 같은 거 몇 개 없을 것 같은 게 쓰는 게 낫겠네. 자, 3, 3일 수 있고 3, 4일 수 있고 4, 3일 수 있고 4, 4 이게 끝이죠. 더 이상 없죠. 몇 개 없네. 네 번 풀면 돼요. 자,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정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항아리 그려서 실제로 대응시키는 걸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4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나왔으니까 다시 갑시다. 자, F1, F2가 모두 3, 3인 것부터 합시다. F1은 3, F2도 3인 거 일단만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치역은 하나, 3밖에 없어요. 2개가 남았죠. 2개는 3과 여기 있는 정의역에 남은 3과 4가 1, 2, 4로 하나씩 가주면 됩니다. 셋 중에 어떤 2개를 3과 4가 선택해 주는 거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 3p2가지가 나오겠네. 그럼 6가지죠. 됐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얘도 그럼 똑같겠죠? 얘도 똑같겠죠. 어쨌든 3으로 가냐 4로 가냐의 차이니까 똑같습니다. 얘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요놈 할 건데 요놈도 사실 똑같겠죠. 하나만 하면 어차피 그냥 순서 바뀐 거니까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역시 얘도 항아리 만들고 자, 요걸로 합시다. 3, 4 요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F1은 3이고 F2가 4. 그러면 남은 정의역에 있는 수 3, 4가 남은 녀석들로 가는데 치역이 3개가 되려면 조건은 여기서 다시 2개로 갈리네. 이 3, 4가 여기 남은 1과 2 중에 한 놈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3과 4 중에 한 놈은 이미 선택된 3과 4 중에 하나로 가고 남은 한 놈은 선택되지 않았던 1과 2 중에 하나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치역을 3개로 만드는 거를 그냥 하나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이 3과 4가 1과 2 중에 한 놈으로 몰려가는 거 2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과 4가 일단 미리 선택된 3과 4 중에 하나로 가. 그리고 남은 놈이 남아있는 1과 2 중에 하나로 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방법은 누가 1로 갈 건지, 누가 3, 4로 갈 건지 선택할 거니까 이 남아있는 3과 4 중에 둘 중에 한 놈을 고릅니다. 2 곱하기. 그리고 이미 선택된 3, 4 중에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2. 그리고 남은 숫자 하나가 남아있는 1과 2 중에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게 2. 그래서 8가지. 합치면 10가지 되겠네요. 10가지. 그러면 전체가 몇 개냐? 32가지네요. 32가지고 아까 256이었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8인가? 8분의 1? 8분의 1. 자, 그러면 P가 8분의 1이 나왔으니까 120P면은 120 곱하기 8분의 1. 약분이 떨어지나? 일단 4로 약분하면 30. 4로 약분하면 15. 15네요. 30번. 자, 2차 함수가 그때 꼭지점이죠. 그리고 3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를 주냐. 그리고 갈라져 있는 함수. 음수는 F 쓰고 양수는 3차 함수 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중요하죠. 미분 가능. 어디서? 0에서 미분 가능. 갈라진 부분, 이게 붙인 부분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개수 비교할 겁니다. 야, 근데 뭐 미지수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는 요거 선 그어서 H형 선 그어서 걸린 X좌표의 합일.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뭐 최대 최소의 차.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산수하는 것 같은데 복잡하겠다. 자, 조건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는 미지수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빨리 해봅시다. 일단 2차 함수는 뭐라고 쓸 거냐? -1에서 꼭지점까지는 위로 볼록 2차 함수죠. 그러면 이렇게 쓸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p. 이 정도 씁시다. 2차 함수에 이미 미지수가 2개가 있어요. 3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만 0이라고 있으니까 cx 세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고 씁시다. 이러면 일단 첫 번째 설정 됐어요. 그 다음에 0이 이제 미분 가능을 할게요. 자, 미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hx가 0에서 두 함수가 달라붙은 거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f'0과
G 프라임 0이 같아야 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1, G 프라임 X는 3CX 제곱 플러스 D. 0 대입하면 2A는 D. D는 2A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대로 다시 쓸게. 다시 이런 거 나오면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바로바로 다시 써주는 게 좋아요. gx는 cx 세제곱 플러스 2ax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2라고 쓰지 말고 d를 어디다 쓸게. 다시 첫 번째 거 빠져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쓴 거죠. 문자를 줄여야 돼. 최대한 줄여야 돼. 그리고 요거 이제 이거 필요 없구나. 이제 바꿔놨으니까 필요 없죠. 이제 문제 다시 시작.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자, 그런데 hx는 h0, 요거는 hx를 뭔가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봅시다. 이 참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는 꼭지점을 가진 놈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죠. 여기서 끊어야죠. 지금 여기서 끊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3차함수가 달라붙을 텐데 3차함수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차함수의 모양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카톡 갑자기. 자, C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gx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시끄럽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C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에 이제 0에서 미분 가능하게 달라붙으려면 일단 여기가 지금 미분계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놈을 쓴다고 치면 한 이쯤에서 잘라서 이게 요만큼을 잘라서 붙이면 돼. 근데 얘는 안 돼.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하 함수라면 여기서 잘라서 붙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잘라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지금 요렇게 감소하고 있는 미분계수 0에서 지금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미분계수가 음수인 점 어딘가를 잘라서 거기서부터 붙인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여기도 되고 뭐 여기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건 얘 아니면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아닐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뭐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서 문제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일단 첫 번째 얘를 요거 선택했다고 보고 그냥 선택했다고 보고 요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hx를 완성시킨 거죠. 요렇게 요거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의 일부분인 거 생각하면 다시 요렇게 됐다고 그냥 보면 됩니다. 자, hx는 h0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h0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쭉 선에 그어요. 일단 대충 조금 올립시다.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가 h0. 그러면 hx는 h0이니까 교점이 여기랑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x축 아닙니다. 요거 x축처럼 그리면 안 돼. 요거 그냥 h0이에요. y는 h0. 요거 조심해요. 요거 안 해. 요거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특징은 대칭성.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게 확정. 그러면 너는 3이구나. 이거였으면 좋겠죠. 이거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 C가 음수인 걸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C가 음수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C가 음수일까 양수일까? 그러면 C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C가 양수일 수 있을까 음수일 수 있을까? 그걸 찾는 뭔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있으면 결정하는 거고 없으면 둘 다 하는 거고. 그거 참 마음에 안 든다. 일단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이걸로 문제를 쭉 풀다가 C가 음수인 거는 좀 있다가 발견이 되면 하고 만약에 C가 음수일 수 없다라는 게 발견되면 끝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운이 좋으면 한 번에 하는 거고 운 나쁘면 두 번 하겠죠. 자, 일단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gx가 다시 한번 써있으니까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겠구나. 자, 이 3차 함수를 보면 잠깐만 g'x를 생각해봐요.
G'X가 3cx 제곱 플러스 2a야. 그럼 G'0은 2a. a가 뭐야? 찾은 줄 알았는데 a가 음수면 당연한 거였지. c가 없어지면 안 되지. 자, 이 3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0을 대입한 거랑 3을 대입한 거랑 같다.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G0과 G3이 같아요. 이거 지금 방금 그래프로 확인한 거예요. 이거라면, 이게 맞다면입니다. 이게 하다가 말이 안 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 G0은 D고 G3은 3 대입합니다. 27C 플러스 6A 플러스 D예요. 이거랑 G0 D죠. 이 둘이 같다. 그러면 27C 플러스 6A는 0이니까 3을 약분되네. 9C 플러스 얼마야? 2A 0. 5. 2A는 마이너스 9C. 지금 A가 음수인 게 확실하잖아요. 얘 위로 블록이라서. 그럼 C는 양수인 게 확실해요. 괜찮네. 이거 맞네. 자,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9C니까 문자가 하나 더 줄어든 거예요, 지금.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을 보니까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이 여기 있죠. 최대값은 여기 마이너스에 대입한 거 F-1래. 최소값은 여기 극소를 구해야 돼. 극소를 구하려면 G를 미분해 봐야겠죠. 자, G를 미분해 봅시다. 자, G'X는 어떻게 되냐? 3cx 제곱 플러스 2a인데 지금 2a가 마이너스 9c인 거 구했죠. 3cx 제곱 마이너스 9c. 요거 그러니까 뭔가 된다. 3c x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루트 3이네. 여기가 루트 3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루트 3 대입하면 되겠죠. 자, g 루트 3. 그러면 요 최소값 얘가 나올 겁니다. 루트 3을 대입해요. 세제곱을 하면 3 루트 3c 플러스 다시 여기다가 루트 3, x 여기 루트 3 대입한 거니까 2 루트 3a 그다음에 플러스 t인데 요거 2a는 마이너스 9c니까 3 루트 3c 2a가 마이너스 9c니까 마이너스 9 루트 3c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6 루트 3c 플러스 t. 이 t가 안 없어지네. 뭐 t를 처리하는 것 좀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근데 이건 f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b인 건 이미 우리 처음부터 알고 있죠. b. 그래서 문제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이 둘을 뺄게요. 3c 플러스 t를 했더니 얘가 b 마이너스 t 플러스 6 루트 3c가 됐고 얘가 3 플러스 4 루트 3. 얘가 3이고 얘가 4 루트 3이면 좋겠다. 근데 뭐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거는 b-d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거랑 그래서 c를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b-d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b하고 d가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니까 이 둘을 연결시킬 만한 뭔가가 필요하긴 해요. b하고 d가 연결되는 방식은 뭘까? 0 대입하면 같다. 0 대입하면 같다?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여기 0 대입하는 건 같다를 한번 얘네 둘이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계수가 같다고 했는데 함수값이 같다는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했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조심해요. 미분 가능하다는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다는 게 좌미분 계수. 또 충전 안 하고 있었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일단 첫 번째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서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연속이 된다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F0과 G0을 하면서 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이게 같다는 거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지?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기본을 자꾸 빼먹어요. 아이고. 자, F0은 여기다 0 대입한 거니까 A 플러스 B. F0은 A 플러스 B. G0은 D네 그냥. B-T가 보이네. B-T는 마이너스 A. A죠.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루트 3C는 3 플러스 4 루트 3이 될 거고 뭐 A하고 C는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있으니까 A하고 C는 관계가 이미 있으니까 자,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2 루트 3c는 6 플러스 8 루트 3. 2를 곱한 이유는 분수 실어서 2에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9c가 되겠네. 얘가 9c 플러스 12 루트 3c는 6 플러스 8 루트 3. 요걸 3c로 묶으면 3 플러스 4 루트 3이네. 3 플러스 4, 요거 2로 묶으면 3 플러스 4 루트 3이다. 그래서 3c는 2. 힘들었어요. 3c가 2니까 아까 2a는 마이너스 9c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인가?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인 것까지 구했고, 자 문제가 뭐 하는 거냐? h 프라임 마이너스 4랑 h 프라임 4. 자 h 프라임 마이너스 3은 사실은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죠. 근데 f 프라임 x를 생각해 보자. 자 fx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fx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였는데 b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일단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니까 12가 되겠네. 일단 하나 구했고, h 프라임 4는 g 프라임 4죠. 그런데 gx는 c가 3분의 2네. 3분의 2 x 세제곱, 그 다음에 뭐였지? 2ax? 2a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d는 의미가 없으니까 g 프라임 x는 6에서 2x 제곱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g 프라임 4는 4 대입하니까 16, 32 빼기 6이니까 26인가? 이렇게 됐네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답은 38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처음에 이 그래프가 맞다라고 시작했거든. 근데 이 그래프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다른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건데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C가 음수일 때를 가정해 본다고 치면, C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 F가 아니라 C라고 해야지. G. gx가 cx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d,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고 치면 이거 아니면 이거가 돼야 되는데, 자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이렇게, 일단 여기 f, 여기까지 f가 있어. 유일한 조건 이거 지금 가. 요거에 걸리든 뭐에든 걸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만약에 이 함수를 적당히 잘라서 붙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거 C가 음수인데, 잠깐만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이 둘 중에 어떤 그래프가 가능한지부터 보려고. 자 G'X가 3cx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됐는데, a는 음수가 확실해. C도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허근을 가져요. 자, 둘 다 음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안 돼. 무조건 이거야. 근데 이 그래프라면 어떻게 잘라서 붙이든지 간에 이렇게 붙여둬요. 이해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H0이 여기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H0일 거예요. 그럼 H0의 교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얘는 마이너스, 이거 확실해요. 안 된다.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뭐냐면 C가 음수인 상황의 그래프, 3차함수가 이렇게 음수인 상황의 그래프를 만났을 때 A하고 C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 미분한 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 형태의 그래프는 불가능하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밖에 가능한 게 없는데, 이걸 갖다 붙이면 어떤 식으로 붙이든 간에 H0과의 교점이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감소함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가의 조건이었던 모든 시그널 합이 1이 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 풀었던 38이 운 좋게 맞았다. 답이 38이 맞다. 15도 맞고 38도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조금 이거 좀 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21번하고 30번이 좀 어려웠네요. 21번, 30번이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의 결과는 21번, 30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계산을 꼼꼼히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었던 문제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볼 때 21번, 30번을 좀 모르겠다, 잘하는 친구들도 21번, 30번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거기다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서 절대로 틀리지 않게, 그래서 92점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21분 30분 말고도 나는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가장 기본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어쨌든 이게 잘 안 풀리는 건 뭐냐면은 상황이 몇 가지가 구분돼야 되는데 내가 그중에 한 상황을 놓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꼼꼼하게 모든 상황을 분석했는지 계산을 똑바로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면서 남은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으니까 모든 공식을 공부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것들만 나중에 포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벌써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쉬운 문제만 풀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방식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22번 30번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생각할 건 가형 문제에 같은 범위에 걸리는 문제들을 또 연습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세서 강의도 바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